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오늘도 택시에 대한 생각들을 나눠봅시다. 주제는 크게 두 가지. 먼저 얘기 들어볼 건 진짜 요금, 가짜 요금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경제가 조금 나빠질 것 같으니까 우리 택시도 좀 대비를 하자. 일단은 진짜 요금, 가짜 요금에 대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요즘에 더 깨닫는 것인데, 우리가 진짜 요금, 가짜 요금이 어딨어? 뭐 우리가 통장에 꼽히면 다 그게 요금이지 라고 하겠지만, 지금 같은 시대가 이제 예전이랑은 조금 달라지고 있죠. 예전이라면 기업들이 다 수익을 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게, 기업들이 돈을 벌지 못해도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매출을 증가시키는 것에서 사실 그 돈은 투자금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뭐 요금을 할인해 준다든지, 아니면 기사들에게 어떤 이벤트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면서 매출이 증가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요금이라고 한다면 손님이 지불하는 비용, 거기에서 수수료가 빠지고 거기에서 비용을 우리 기사들이 받으면 이건 진짜 요금이에요. 하지만 가짜 요금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뭘까? 결국은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은 기존 익숙한 것보다 요금이 저렴하다라는 걸 제시해야 되겠죠. 당연히 회사는 투자받은 돈을 바탕으로 할인을 뿌립니다. 당연히 그 할인을 뿌리면 이용은 단기적으로 증가하죠. 사실 그런 할인 이벤트 같은 것들을 하면 일반 중형 택시 요금보다 더 싸게도 지금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지속 가능한 건 아니죠. 단기적으로라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서 경험을 먼저 해주고 그 경험이 지속되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인을 해서 먼저 이쪽으로 경험을 시키고,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람이 그걸 만족하면 지속적으로 이용하겠다. 자, 이게 그냥 생각하면 그럴듯하지만 사실 그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힘이 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택시 기사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당장 돈만 받으면 되는데, 사실 이게 옮기고 이런 것들이 쉬우면 상관은 없어요. 여기에서 저기 가고 저기에서 여기 가고 그게 쉬우면, 얘들이 이벤트 알고 돈 많이 지원해 줄 때는 이쪽에 일하는 거야. 그러면 손님도 할인받고 손님 이용 많고, 그 다음 우리 기사에게도 지원하는 금액이 있으면 우리도 그걸 받고 이용하면 돼. 하지만 문제는 그런 기사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그거 입장에서는 회사가 손해죠. 그래서 그렇게 기사들이 옮겨가지 못하도록 회사는 다양한 방법들을 머리를 굴리고 씁니다. 그건 우리가 잘 고민해보면 뭔지 알아요. 문제는 이게 계속 손님들이 증가하고 혹은 유지가 되면, 혹은 콜들이 잘 연결이 되면 그런 한 번의 좋은 경험들이 지속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소수라는 거예요. 전체로 보면 이제 다수라기보다는 소수죠. 그리고 손님도 있어야 되고 기사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강남에서야 그런 서비스들이 어느 정도는 돌아가겠지만, 강남 이외에 혹은 뭐 전국으로 본다면 그런 서비스의 확장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기득권이라고 얘기하지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시장에서 굉장히 우위에 있는 사업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결국은 저도 이제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서야 좀 깨닫고 있는 건데, 단기적으로 기업들이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늘리는 건 가능해요. 네, 손님에게도 할인을 해주고 기사에게도 뭐 좋은 제안을 하면서 기사도 늘리고 손님도 증가시켜 놓으면 그게 단기적으로 보면 와, 저기 돈 번다 라고 소문이 돌면서 기사들이 가죠. 하지만 그걸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건 기업들의 투자예요. 선제적인 투자가 손님과 기사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사실 기업이 부담을 하면서 기존의 시장에서 지배적인 기업과 경쟁을 비슷비슷하게 하는 척 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 투자금이 빠지면 거기에서 누군가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기사들 입장에서도 손님의 감소 혹은 기업의 지원 같은 것들에서 영향을 받겠죠. 이럴테면 이런 거예요. 손님에게 많은 쿠폰을 뿌릴 때는 할인한 금액이잖아요. 근데 손님은 할인된 금액이지만 실제 기사가 받는 금액은 전체 금액이에요. 당연히 기사는 손님과 내는 비용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받는 비용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이 손님에게 할인을 통해서 손님을 그걸 이용하게 유도를 하면 손님은 할인된 금액으로 그걸 싸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순수한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기사는 온전한 금액을 받으니까 이 비용을 내고 손님이 이용을 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사실 이 손님은 상당수는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사가 받는 금액은
사실은 기업이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하는 금액이죠. 근데 그게 그렇게 계속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업이 계속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반대편에 한 가지 상황이 있어요. 이제 기사들이 할인이 없는 금액이 유지가 되려면 기존에 만약에 10,000원이다. 근데 여기에서 할인을 해서 손님이 6,000원, 7,000원에 이용을 한다. 그러면 이 3,000원, 4,000원에 대한 비용이 기업이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사들 입장에서는 그 10,000원을 받으면 온전히 수수료 빼고 이 10,000원이라는 금액이 진짜 금액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금액이 아니죠. 손님은 6, 7,000원 정도로 생각하고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의 그 정도가 사실은 그 할인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죠. 문제는 기업이 이렇게 계속 3, 4,000원을 지원하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기업은 투자금이 뭐 어느 정도는 계속 무한대로 넣을 수 없으니까 투자금을 줄이거나 뭔가 이제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6, 7,000원 내고 이용하는 고객이 갑자기 10,000원의 진짜 금액을 내고 이용을 할까요? 결국 그렇게 되면 다시 잘 잡히고 익숙한 서비스로 간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지배적인 사업자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업은 비용을 덜 지불하면서도 투자금을 덜 쓰면서도 이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략 한 8,000원 정도 요금으로 손님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면 되겠죠. 원래 같으면 10,000원의 금액에서 4,000원, 3,000원을 지원해주고 손님은 할인된 금액, 기사들은 10,000원을 온전히 받았다면 이제 이걸 한 8,000원 정도로 적정하게 타협을 해서 제시를 하면 손님도 기존보다는 조금 올랐지만 좋았어 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기사들은 어떻게 되죠? 야, 10,000원이었는데 기존에 다른 사업자도 10,000원인데 이걸 8,000원에 가라고? 라고 하면 기사들은 그걸 안 하죠. 당연히 여기에서 우리 기사들은 다른 쪽으로 떠나버리겠죠. 진짜 요금과 진짜 비용이 지불이 되는 오고 가는 사업자, 주력 사업자로 떠나겠죠. 근데 여기에서 못 떠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기사들이 8,000원 그렇게 낮은 요금으로도 운행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업자 입장에서는 개꿀이겠죠. 이제는 자기들의 투자금, 돈을 점점 덜 쓰면서도 기사들이 점점 낮아지는, 기존보다는 낮아지는 요금에도 어느 정도는 운행이 돌아가니까, 그걸 그대로 수긍을 하고 돌아가니까 결국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기사들의 수입 감소가 있겠죠. 네, 이게 벌어지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일반 택시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거보다 조금 다른 형태의 택시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사님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실제 손님이 내는 요금이 진짜 요금인지, 그러면 우리 기사들이 받는 요금도 진짜 요금인지, 자, 이건 좋아. 이런 사업자가 좋아요. 저도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은 어떤 사업자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서요. 근데 손님에게 할인 쿠폰을 뿌린다? 여기에서 이미 이제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럼 얘들이 이걸 무한대로 뿌릴 것인가? 만약에 이런 할인을 이제 나중에 줄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기사에게도 지원이 있다? 그럼 그 지원을 왜 하는 것일까? 그 지원을 무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결국은 우리 기사님들이 일반 택시도 있지만 일반 택시 이외에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 가맹이나 다른 것들을 선택을 하실 때 단순히 지금 얼마를 지원합니다. 단순히 어떻습니다. 단순히 매출이 어떤 기사님들이 계십니다. 자, 이런 것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실제 거기에서 순수한 손님과 순수한 기사가 받는 비용인지, 그렇다면 당연히 일반적인 출퇴근 시간, 일반적인 시간대의 비용들을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닌 할인을 통해서 손님을 의도적으로 증가시킨 건 아닌지, 그러면 그건 사실 매출이나 수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 그건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할인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순수하게 돌아간 것은 어느 정도일까 생각하면 답이 나오죠. 물론 기업들이 영원히 돈이 있어서 영원히 투자금을 그렇게 뿌리면 되겠지만 지금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무한대로 돈을 뿌릴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기업들도 움츠리고 당연히 거기에서 손님들이 지불할 수 있는 의사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당연히 그건 손님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그걸 유지한다라고 하면 그건 수익 감소분을 기사가 온전히 부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사들이, 택시 기사들이 수익 감소를 부담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도 안 되고. 근데 혹시 그런 식으로 정책을 끌고 가는 사업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 택시 기사님들은 특히 일반 택시 기사님 말고 여기서 이제 가맹이나 추가적으로 뭐 하시는 기사님들 입장에서 이 부분을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지 않고 짧게 생각으로 당장 지원 많고 당장 뭐 해서 넘어갔다가 오도 가도 못하고 발 묶이고 낮은 요금을 사실상 강요를 하더라도 그걸 거부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운행하는 진짜 스스로 발목에 수갑을 차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둘러둘러 얘기하지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이제 예전으로 한번 보면 우리가 경제가 조금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의 지출이나 뭔가를 좀 조심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2000년 초반에 쭉 보면 그때 택시 기사님들이 주당 근무 시간이 65.8시간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지금도 사실 많이 하시는 기사님들은 250시간 이상씩 하시죠. 그래서 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택시는 변하지 않았구나.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주당 한 60시간 이상씩 해야 되고 물론 그때는 수입 자체가 낮았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참 일을 많이 해야 된다. 택시는 어쩔 수가 없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65시간 이 정도였는데 지금도 주당으로 보면 7428에서 보면 이게 240시간, 250시간 정도가 되니까 네. 택시라는 구조는 참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이게 경제가 침체되면 조금 상황들이 좀 극과 극이에요. 우리가 IMF 때 우리 그때 회사 택시 하셨던 분들이 종종 얘기를 해주시죠. 주변의 기사님들이랑 얘기 나눠보면 회사 택시 때 IMF 딱 터지고 일자리가 부족하고 구조조정 많이 일어나면서 그때 회사 택시에 줄을 섰다고 해요. 그래서 이력서 들고 막 회사 택시에 줄을 쫙 서 있어서 대기하고 회사 택시를 입사했다라고 합니다. 참 뭔가 추억 같은 얘기인데 이게 경제가 단기에 너무 나빠지면 회사 택시라는 일자리라도 부족해서 그쪽으로 일을 몰린다. 근데 이게 또 반대로 2000년 초반 넘어가면서 2003, 4년 넘어가면서는 이게 IMF 때는 단기의 경제 침체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일자리가 당장 필요하고 그게 저런 회사 택시에 단기에 몰린 것도 있지만 경기 침체가 조금 길어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회사 택시 같은데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경제 침체가 길어지면 사람들의 소비가 이제 영향을 받죠. 사람들이 지출을 줄이죠. 당연히 사람들이 지출이 줄으면 거기에서 많은 다른 일반적인 것들도 있지만 택시들도 수요가 감소하겠죠. 이용하는 빈도가 감소하면서 택시의 매출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시의 매출이 줄면서 당연히 산학금을 내야 되는 회사 택시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2002년, 3년, 4년, 5년 넘어가면서 요때를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 경제 침체가 중장기적으로 쭉 지나면 회사 택시들의 기사가 구하기 힘들어지는 현상들이 나와서 그때 회사 택시에서 종사자가 어려워서 난리가 났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게 결국은 그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점점 회사 택시에서 기사를 구하기가 힘들어져요. 이게 단기의 어떤 변화들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택시라는 것의 수요는 계속 감소해요. 택시의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쓰고 있긴 하지만 택시 번호판을 줄이는 정책보다 전체적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들의 숫자가 감소하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요. 당연히 거기에서 우리 개인 택시들은 수입이 낮아지거나 기존과 똑같아도 버티죠. 하지만 회사 택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라면 산학금, 지금이라면 뭐 전액관리제 하에서 기준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못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법제도나 뭐 개인 택시에 대한 자격도 다 풀려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회사 택시를 할 이유가 없으면서 회사 택시가 기사를 구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점점 빠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불안한 지점이 어디냐면 이게 2004년, 2005년 그때도 산학금이 증가하고 그 산학금뿐만 아니라 연료비 같은 것들도 기사에게 막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많은 회사 택시가 기사들 구인난이 있고 기사가 줄면서 남은 기사들로 회사를 꾸려가야 되니까 개개인당 기사들에게는 부담이 더 씌워야 되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씌우는 과정에서 산학금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연료비도 지원을 하지 않고 다른 부대 비용도 기사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산학금뿐만 아니라 그때 보면 LPG 가스값도 기사들이 이제 전액 다 부담을 하고 막 이런 회사들도 나오고 그 외에도 뭐 사고 혹은 뭐 기본적인 유지관리 비용 같은 것들조차도 기사에게 떠넘기는 행태들이 2004년, 2005년 그때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이미 회사 택시가 힘들어지고 전액관리제 하에서 점점 기사가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남아있는 기사들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 택시 기사님들이. 그래서 우리도 남아있는 기사님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라는 불안함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거나 저러거나 회사 택시는 참 힘들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2004년 2005년 그때 보면 단기적으로 법인 택시에서 기사가 어느 정도 줄였냐 하면 불과 한 몇 년 만에 법인 택시 기사가 매출이 한 10%가 줄어버리는 거예요. 경제 침체가 되니까 경제 침체에 바로 직접적으로 택시 이용 손님들이 줄어버리고 법인 택시 전체에서 매출이 거의 10% 가까이, 그러니까 기존 대비 거의 1,400억 정도. 그때 당시에 법인 택시 매출이 한 1조 4천억이었는데, 그러니까 연간 급여의 기준으로 1조 4천억이었는데 이게 거의 한 10%가 줄어버렸대요. 그래서 단기로 보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든다. 법인 택시 전체 매출로 보면 그때 3조 172억에서 1년 만에 한 7%가 줄었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급여액으로 10%가 줄었고, 그러니까 기사들이 줄어버리니까 매출이 주니까 당연히 기사도 사라지고 기사들이 급여액으로도 줄어버리고. 근데 이게 지금도 이제 더더욱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올 연말에는 반짝하고 좋겠지만 내년부터 넘어가면 진짜 그때부터는 손님들이 많이 지갑을 닫고 지출을 많이 줄이는 쪽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살아가겠죠. 적어도 내년 1년은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가 이게 짧게 1년에서 끝날지 모르지만 이게 2년 3년 가면 사람들이 지출이 줄이고 여기에서 회사 택시 전체적으로 기사님들이 많이 줄 것이고, 당연히 거기에서 전액관리제 하에서 기준금은 더 올라가면서 기사님들은 더 힘들어지겠다. 개인 택시도 사실 수입이 좋지 않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야 그래도 벌었지만 일반 택시 기사님들 얘기들 쭉 들어보면 매출이 정말 안 좋았다. 야, 금요일에 매출이 이렇게 나쁜 적이 있나? 지금이 10월 이제 후반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점점 연말로 갈수록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주변에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많이 하세요. 그걸 쭉 보면 금요일이 사실 어제 정도였으면 평일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나마 개인 택시들은 버틸 수 있으니까 버티긴 하지만 지금이 이래요. 연말로 가는 지금이 이러면 내년에 이제 2, 3월, 3, 4월 지나면 그때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출도 줄이고 뭔가 지금 크게 대출을 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셨던 분들, 차 바꾸려고 하셨던 분들도 고민을 좀 해보시고. 반대로 이런 건 있어요. 아무래도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항 손님은 단기적으로 증가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하고 있는 대형 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유리하겠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대형 택시를 하십시오. 이게 그래도 지금 같은 불황에 괜찮습니다. 공항 손님이 늘어나면서 좋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선뜻 제가 책임을 질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좀 고민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뭘 하라 이런 얘기는 좀 자제를 하는 것 같죠? 그래도 제 생각에는 여유 있는 분들이면 대형 택시 카카오 벤티로 넘어오시는 건 괜찮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불황이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갈 수 있겠다 생각하고 좀 선제적으로 좀 지출 줄이고 대출도 조금 줄여놓고 부담을 좀 줄여놓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당장 보면 이게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나 스마트폰 매출 이런 게 중요한데 스마트폰 판매량 같은 것도 내년도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삼성 같은 경우에도 뭔가 국내 사업장이 전체를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큰 비중이 있을 건데 거기에서 뭔가 많은 것들도 줄어들겠죠. 당연히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들, 당장 우리 택시 기사와 관련됐다라고 하면 이를테면 삼성 공장 수원이나 평택이나 이런 곳으로 출장 가는 비율도 줄어들겠죠. 매출도 줄어들면 당연히 거기에서 우리 기사님 개개인들의 매출도 간접적이지만 영향을 받고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모두 영향이 될 테니까 결국 우리가 좀 조심하자 라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선뜻 뭘 크게 지르고 크게 돈 하고 하는 것보다는 좀 자제하고 조심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카카오 벤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개도 할 겸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한번 대략 얘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카카오 벤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오늘도 다들 조심 운전하시고 저도 일을 하러 나가보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